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4월 27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2.49%, 코스닥도 1.7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탑 30 내에 연속된 테마는 전기전력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연속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디스플레이, 로봇 관련주가 두 종목씩 묶이면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한 테마로는 원자재, 유리기판 관련주가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뷰티스킨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뷰티스킨은 작년 7월에 상장을 하고 원래 공모가가 26,000원대인데 현재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이렇게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재료로 이번 주에 53%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겹쳐서 이렇게 작은 시총인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업종 내에 1분기에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내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시총 대장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차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이패밀리 SC나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실리콘2, VT 이렇게 네 종목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실적도 나오고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가격이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인데요. 이 종목도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약 80% 정도 차지를 해서 20%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품절주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웨이닐스라는 회사의 창투사기 때문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이 회사가 웨인힐스 블록이라는 블록체인 회사를 상장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상장 관련하여서 이번 주에 같이 이전에 움직였던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 종목은 윙이푸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장 관련 재료를 가진 종목들도 이번 주에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화전기인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이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삼화전기는 전력 관련주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에 이렇게 미국에서 전력 관련 인프라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에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기전력 관련주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Y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사명을 변경을 하였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335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을 계약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4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YIK였고요. 지난주에도 주간 상승률에 들었었다가 이렇게 월, 화 조정을 받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가 되었을 때도 이러한 차트에서 이렇게
그 다음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차트를 옮겨서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BOE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증착 장비 공급을 계약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에도 같은 재료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한 달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오르고 옆으로 횡보했던 비슷한 종목이 제주은행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르는데 그래서 상한가를 가거나 큰 상승 이후에 일정 가격대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은 큐로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지만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종목은 5월 2일에 크레오 SG로 사명 변경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도 동사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재료랑 그리고 에이즈 백신 관련해서 개발 기대감 등 이렇게 복합 테마로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어서 이렇게 정배열에 잘 들 수 있는지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TSE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8천억대이고 최근에 낸드가 되게 재고가 정상화되고 SK 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낸드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재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회사인 TSE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정고점을 뚫고 역사적 신고가 근접한 자리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낸드 관련주는 한양 디지텍도 있고요. 한양 디지텍도 있고 그리고 DIT라는 종목도 있는데 모두 역사적 신고가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고 TSE는 근접해 있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젠백스 링크이고요. 이 종목은 테슬라 호실적도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송도 쪽에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시험 운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섬유 관련주인데 자율주행 신사업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가 이렇게 업황도 좋고 하다 보니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이렇게 뷰티스킨이랑 리더스 코스메틱이 이렇게 함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넘었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들, 중국 지역에 기술 이전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완전 정배열에 들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목요일에 시장이 안 좋은데 로봇 4축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고점 대비 약 9% 정도 차이가 있고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약 30%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다음 주에 IR 개최를 할 예정이고 목요일에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로보락 판매 확대에 따라서 이 종목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재료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약 36% 정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양 디지텍인데요. 이 종목도 아까 설명드렸던 이 TSE라는 종목과 함께 낸드 관련주로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에서 근접, 한양 디지텍은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고온고압 조건 없이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합성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진다이아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진홀딩스 그룹으로 일진전기와 이렇게 그룹주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진전기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동반 부각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별 재료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크게 상한가 근처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완전 정배열에 들긴 했지만 아직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그리고 4월 25일에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였고 금요일에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관련하여서 방산 신사업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다보링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최대 주주가 동사를 이렇게 매각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재룡 전기가 아닌 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 있듯이 재룡 전기랑 이렇게 그룹주이고요. 그리고 재룡 산업도 이렇게 송배전 자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력 관련주로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렇게 월요일에 부각을 받았다가 투기 과열 종목으로 묶였고 4월 30일 다음 주에 단기 과열 종목 해제 일정이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에도 지금 조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에 해제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렇게 분차트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30분 단위로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30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자율주행 4단계 차를 시험 운행한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렇게 광 네트워크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이콤이 수요일 날 부각을 받고 현재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완전 정배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세트렉 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방산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국내 최초로 이렇게 초소형 군집 위성 1호를 발사하였다라는 소식 때문에 부각을 받고 현재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도
5월 달에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일간으로는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39%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커넥트 웨이브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7천억 정도 되는데 틱톡 코리아와 이커머스 파트너십 MOU 체결을 하였다라는 재료 때문에 금요일에 약 18% 정도 상승을 하고 등락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재룡전기인데요. 아까 재룡산업과 함께 전기전력 관련주로 움직였고 이 종목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동아 엘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요. 근데 지분 관계인 그러니까 자회사 선희 시스템이 중국 BOE향 이렇게 증착기를 공급 소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번 주에 함께 이렇게 짝꿍 매매, 짝짓기 매매로 함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희 시스템과 차트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AI인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사명 변경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로 편입이 되면서 AI 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였다라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완전 정배열에 들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이 종목이 오르게 된 재료는 증여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2 나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은 안 되지만 이렇게 완전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마이크로 2 나노는 HBM용 프로브 카드를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요거를 받아서 엔비디아로 이렇게 수출한다라는 재료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UT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폴더블 폰 관련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리 원장 사업을 하는 코닝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약간 또 유리 기판 관련주로 묶어서 보는 블로그라든지 텔레그램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로 움직였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네, 가온전선은 전력기기 관련주로 여기 보시면 LS전선, LS그룹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정고점을 거의 뚫으러 갔었고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9%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메타의 스레드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X를 그러니까 구 트위터를 추월하였다라는 재료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틱톡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소식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면서 메타 파트너사인 와이즈버즈가 이렇게 부각을 받았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양 그린 파워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
작년 3월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오픈AI CEO가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화요일 부각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종목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을 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는 이 YIK가 YC로 사명을 변경하였는데 연속성을 보인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큐로컴이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주간 탑 30에도 드는 추세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삼화전기, 그리고 반도체 YC,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선익시스템, 그리고 낸드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한양디지텍, 그리고 전기 전력 관련주의 재룡전기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고요. 그리고 큐로컴이라든지, 큐로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트이고, 그리고 TSE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 대비 약 11% 정도 차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퓨처캠 이 종목도 이렇게 완전 정배열에 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함께 그리고 재료도 함께 이렇게 3박자에 맞춰서 종목을 계속 골라보시면은 시장 수익률 대비 지수 움직임 대비 더 오버퍼폼 하는 이렇게 계좌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차트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라든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건데요. 이렇게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은 조금 단기 과열로 이렇게 이번 주에 약 15% 정도 하락을 하였고, YIK는 이번 주에 이렇게 연속으로 움직이면서 43%, 그리고 DIT도 지난주보다 올랐고요. 그리고 먼저 역사적 신고가 먼저 살펴보시면은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마이너스 1.86%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CNR 리서치,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S바이오메딕스도 제약바이오인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조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큐로컴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지만 이렇게 사명 변경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J2K 바이오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종목으로 순환이 돌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은 의료 미용 관련주인데 큰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배열에 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금 조심을 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비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락을 보였었고, 원텍,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 TNL 등 의료미용 관련주는 이번 주에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마토 시스템은 미국 원격 의료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세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도 이번 주에 조금 원자재 관련주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지난주 대비 그래도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조선 관련주는 이번 주에도 추세가 좋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도 약 27%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도 비슷했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이 갭을 안 메꾸고 계속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도 이렇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는 탈락을 했었는데 여기 대장주인 필옵틱스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금요일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렇게 과열 지정 해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눌림목을 딛고 올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탈락하는지 그것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